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하를 띠는 입자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불렀고요. 양이온과 음이온 나누어서 설명했고, 이 전 시간에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행동하는 그 덩어리 자체가 이온이 되는 전하를 띠게 되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표적으로 CO3, E- 또는 OH-, 탄산이온, 수산화이온, NO3, 질산이온, 이런 애들 공부하고 왔잖아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그 이온들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여자친구가요, 약수터에 갔어요. 약수물을 먹었는데 그 약수물이 톡톡 쏘는 맛을 낸단 말이야. 바로 탄산약수. 유명하다는데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탄산약수를 먹었대요. 자, 그렇다면 그 물속에 진짜로 탄산이라는 이온, 탄산이온 뭐였지? CO3, E-였죠. 자, 이 탄산이온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랑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학습할 단원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이온의 확인입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5월 22일 과학 B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원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원소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말하고요. 그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몇 가지 금속 원소에 대해서 또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그 금속 원소가 가지는 특유의 불꽃색 또는 그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 선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지의 물질 속에 어떤 금속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온을 확인하냐면요.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이온을 확인할 거예요. 자, 앙금을 만드는 반응, 어떤 반응인지 같이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요, 앙금이 뭔지, 먼저 개념을 짚고 가야 되잖아요. 앙금 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팥빵 속에 들어있는 그 팥앙금, 앙금빵, 앙금이 들어있는 떡, 이런 거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앙금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앙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앙금이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나면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려요. 그래서 이온끼리 결합한 화합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이 이온끼리 결합한 화합물이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이온 결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나요? 화합물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앙금 설명했고, 그러한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통해서 이온을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의 정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앙금 생성 반응. 방금 말했다시피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 그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어떤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이 만나서 반응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바로 앙금을 만들어내는 반응, 얘를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은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만났어요. 자, 얘네 둘이 만났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끌려. 그래서 AgCl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모형으로 설명합시다. Ag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때 이 전하는 생략하고요. 우리 AgCl이라고 화학식으로 원소 기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너무 어렵죠? 자, 이게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되게 뭔가 난감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이온을 확인하는지,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앙금 생성 반응까지만 학습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봅시다. 자, 염화나트륨이라는 거는 우리 나트륨 이온 같이 적어 볼게요. 염화이온 적어 볼게요. 네, 기억나죠? 얘네 둘이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 순수한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염화나트륨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얘를 어떻게 화학식으로 쓸 거냐면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NaCl이라고 쓸 거고요. 자, 질산은이라는 물질도 NO3- 질산 이온과 Ag 플러스라는 은이온이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냐? AgNO3라고 표현해요. 자, 제가 지금 적은 NaCl과 AgNO3라는 이 염화나트륨, 질산은 얘네들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 A 비커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바로 Ag-이온과 질산이온이 들어있는 이 수용액을 NaCl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붓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비커는요, 염화나트륨이고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비커는 질산은이 녹아있는 수용액이라고 적을게요. 자, 나는 지금 이 염화이온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이 질산은 수용액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Ag-은이온과 염화은이 만나서 하얀색 앙금을 생성해 버린대요. 그리고 나머지 결합하지 않은 Na+와 NO3-는 물에 그냥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염화이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Ag+가 들어가 있는 수용액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이 반응을 통해서요, 진짜로 이 비커 안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얘를 반응식, 즉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만나서 어떤 앙금을 만들어냈는지를 반응식으로 표현해 볼 텐데요. 양이온부터 적어 볼게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더해서
화살표는 반응이 진행됐다라는 표시예요. AgCl이라는 물에 가라앉는 앙금이 만들어졌다. 이 앙금의 색깔은 흰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 화살표는요, 바로 앙금을 표시한 거예요. 즉, 물에 가라앉았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아래 화살표 하나로 표시하시면 되고, 반응의 진행 과정은 이렇게 하나짜리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절대요, 이렇게 두 개나 막 이런 화살표 마음대로 예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 염화은을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식 적으세요 하면 적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적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랑 많이 연습하고 연습을 통해서 적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제가 지금 염화은이라고 이야기하고 AgCl이라고 적었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명명할 때는요, 이렇게 크로스 해서 명명해요. AgCl, 염화이온을 뒤에 쓰고, 은이온을 앞에 쓰고, 읽을 때는 은이온을 뒤에 읽고, 염화이온을 앞에 읽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크로스해서 염화이온에서 이온 빼고 염화 적고 나트륨 이온에서 이온 빼고 나트륨 적으시면 바로 얘가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천천히 같이 해보세요. 네, 방금 한 거 두 개만 더 할 건데요. 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의 반응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저랑 크로스해서 화학식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한글로 표현했잖아요.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그 화합물을 표현한 방법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얘도 크로스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크로스 해서 칼륨 이온의 K 적으시고 아이오디나 이온의 I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서 K, I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질산납 같은 경우도 크로스해서 적어봅시다. 여기다 빈 공간에 할게요. 질산납. 자, 크로스 해서 P, B 적고요. 질산 NO3 적을 건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자, 봐봐. PB가 2+ 짜리고 NO3가 그냥 1- 짜리잖아요. 근데 화합물은 얘네들이 합쳐서 중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3가 마치 하나처럼 행동하니까 얘가 두 개가 있으면 2- 2+ 이렇게 돼서 0이 되겠죠. PB NO3 2라고 표현합니다. PB 2+와 NO3 마이너스가 2대 네, 1대 2로 결합하죠. 자, 얘네 이 두 수용액을 지금 섞을 건데 왜 섞냐면 나는 I-라고 하는 I-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확인하고자 한다면 I-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PB2+ 나비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누구랑 만나서 좋아하냐? PB2+는 I-를 만나서 앙금, 즉 물에 녹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온이거든요. 자, 두 수용액을 섞었더니 PB는 I 두 개와 만나서 PbI2라는 아이오딘화 납을 만들고요. 앙금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머지 반응하지 않은 NO3 마이너스 두 개,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K 플러스 두 개는 물에 계속 녹아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NO3 마이너스랑 K 플러스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짝꿍과 만났을 때는 앙금을 대부분 거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반응을요, 또 플러스를 사용해서 화살표를 사용해서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참여한 이온들 먼저 써볼게요. 양이온 먼저. 자, 이 반응에 참여한 양이온은요, 납이온이죠. 처음에 납 PB2 플러스 이온이 누구랑 만나냐? I 마이너스랑 만나서 PbI2라는 앙금을 생성하는데, 앙금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고, 그 앙금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PB랑 I랑 1대2로 결합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PB 하나밖에 안 썼죠? 여기 I 하나밖에 안 썼죠? I 마이너스 전체가 2개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PB 플러스가 2개의 I 마이너스를 만나서 PbI2라는 노란색 앙금을 형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요, 실제로 알짜배기 이온을 만들어낸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반응식 쓰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저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학교에 오면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학습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예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막 차 소리 나고 포크레인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꿋꿋이 저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을 세 번째 반응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저는 이 용액 속에 있는 CA2+가 진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검출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어떠한 수용액을 집어넣을 거냐면, 자, 얘도 한번 써볼게요. 염화 칼슘 먼저 써야죠. CA, 염화, Cl. 근데 얘가 2개 필요해요. CaCl2 기억하시고, 탄산나트륨은 나트륨에 NaCO3인데 CO3가 2+고 나트륨이 CO3가 2-고 나트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2개 필요한 Na2CO3라고 적는 화합물입니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 둘을 섞어줄 거예요. 나는 CA2+ 칼슘 이온이 진짜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CO3 2-, 얘 이름이 뭐야? 무슨 이온? 맞아요. 탄산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부어줍니다. CA2+가 들어있다면 어떤 애를 만드냐면 CA2+랑 CO3 2-가 결합한 CaCO3 앙금을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나트륨과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어쨌거나 어떤 용액에 CO3 2-를 집어넣었는데 흰색 앙금이 생겼다. 그건 즉 CA2+ 칼슘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반응이라는 얘기죠. 자, 얘도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그 반응에 참여한 이온들 표현해 볼게요. 자, 칼슘 이온이 탄산 이온을 만났다. 더하기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CaCO3라는 탄산칼슘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자, 얘 읽어볼게요.
뒤에 탄산이온 있고 앞에 칼슘이온 있잖아요. 크로스해서 탄산, 칼슘이라고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돼요. 자,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얘는 왜 더해지는 숫자가 없냐면요. 얘 봐보세요. 얘 2 플러스죠? 얘도 2 마이너스죠? 둘이 더해서 0을 만들 거니까 얘는 1대1로 그냥 반응하면 돼요. 1이라는 숫자는 모두 생략하시고, 그래서 CaCO3라고 적어주시고 탄산칼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세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어요. 즉, 어떤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온과 앙금을 형성하는 그런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갖다 부어보자. 그랬을 때 앙금이 생성된다면 내가 알고자 하는 이온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핵심이죠. 오늘은 앙금 생성 반응의 개념, 그리고 앙금이 뭔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화합물,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잘 녹지 않는 게 있고, 잘 녹지 않는 것을 생성함으로써 녹아있던 이온을 확인하는 반응, 그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다 라고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더 많은 앙금 생성 반응 저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은 수행평가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세 가지 이외의 다른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고요. 그 반응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석이나 조영제 또는 중금속 제거 등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온들,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 예습도 해오시면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진짜 많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초 지식이 생략된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저랑 만나는 그 날까지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안녕.